좋습니다. 오늘 아마도 마지막으로 끝이 날 것 같은데 용기인가들이 독일어 접속법 이식과 관련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일식에 대한 연습 문제들까지 저번 시간에 풀었던 것 같고요. 오늘 드디어 이식의 형태와 그것들의 변화 방식을 보면서 나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여기 문제들도 다 풀었었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그 좀 까먹지 않게 한번 본문 다시 한번 읽고 따라해 보면서 어떤 것들 배웠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유를 위해서 소리도 공유를 하고 음, 본문 한번 들어보죠. 23과 자, 켜볼게요. 들어보시죠. 같이 듣고 따라해 주세요. 시작합니다. Lektion 23 Regierung und Parlamen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읽어주시죠. Lektion Lektion 23. Regierung und Parlament der Parlamen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Republik Deutschland. 제23가로 해기흔이 무언가를 이제 운영하다 그런 거여서 뭐 정부 그런 뜻으로 쓸 수 있겠고 파흘라멘트가 원래 파흘레 불어에서 와서 말을 하는 의회 그래서 독일 분데스레푸블리크 하면은 그 연방 공화국이죠. 좀 그 법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연방이라고 해서 지방 하나하나가 좀 법이나 이런 게 좀 따로 있는 게 있고 그렇다고 뭐 미국처럼 아예 합중국이냐 하면 또 그건 아니고 뭐 잘 모릅니다. 그 AI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독일 연방공화국의 정부와 의회라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읽어보죠. Dialog. Hanna und Julia fahren mit dem Bus zur Uni. Dialog. Und Dialog. Julia fahren Hannah und mit dem Julia fahren mit dem Bus zur Uni. 장진 씨도 오셨네요. 장진 씨도 대바나가리도 꼭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장 참여가 없습니다. 음, 들을 수 있죠, 장진 씨? 할 일 없잖아요. 네? 대바나가리 한 8주밖에 안 되니까 한번 듣다 보면 이제 또 불교에 귀하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간 그래서 한나와 율리아는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간다고요. 그다음 Hanna sieht auf der Straße mehrere hundert Menschen demonstrieren. Hannah sieht sieht auf der Straße mehrere mehrere hundert Menschen Menschen demonstrieren. demonstrieren. 그죠? 한나는 센 본다 누구를 mehrere hundert Menschen 수백의 사람들을 어디에서 auf der Straße 거리 위에서 그들이 무엇 하는 걸 보냐라고 했을 때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관계가 한국어로 치면 이중 주어처럼 이제 해석이 된대죠. 그래서 그 수백의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가 됐었죠. 그다음 Weißt du, wogegen sie demonstrieren? Weißt du, Weißt du, wogegen wogegen sie sie demonstrieren? 너 알고 있니? 보호객이 무엇에 반대해서 저 수백의 사람들이 데몬스트레이션 시위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싸우다, 시위하다 이런 것들은 게겐 하면 뭐뭐에 반대해서 싸우다, führ 하면 뭐뭐를 위해서 뭐뭐에 찬성해서 싸우다. 그렇게 보통 컨비네이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Sie demonstrieren gegen die Landesregierung, die am Flughafen München eine neue Startbahn bauen will. 네. Sie demonstrieren gegen die Landesregierung, Die am Flughafen München eine neue Stadtbahn bauen will. 그죠. 그네들은 시위를 하고 있는데 뭐에 반대해서 시위를 하고 있냐면 이 란데스레기홍 바로 지방 정부에 반대해서 시위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지방 정부가 어떤 데냐라고 하면은 이라고 했을 때 항상 관계대명사나 이런 건 설명충의 그 언어기 때문에 이 뒤에서부터 끌고 올 필요 없이 그렇게 하나씩 보면 된댔죠. 그래서 니
여성 단수 일격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지방 정부는 암플루카픈 뮌헨 공항에다가 Einen neue Stadtbahn 하면 새로운 활주로를 바uen will. 이 부문장이 되면서 동사가 will이 뒤로 빠졌고 그 전에 will 때문에 화법보조 동사 때문에 원래 동사로 쓰던 놈이 뒤로 빠져서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씩 뒤로 빠진 거죠. 바uen will. 그래서 그거를 건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지방 정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대명사절을 이런 식으로 보면은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하게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유절로 충분히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순서 보고요. Warum sind Sie dagegen? 네. Warum sind Sie sind Sie dagegen? dagegen? 어째서 그네들은 나에게 그것에 반대하고 있느냐? 대명사와 전치사의 결합도 저희가 배운 것들이 다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방금 박지우 씨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을 끝으로 독일어의 문법의 모든 걸 다 배웠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다시 그 복기를 해서 여러 텍스트들을 보는데 적용을 하냐에 따라서 이미 딱 요 교재만 보고도 직접 자기가 원하는 공부로 이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 밑바탕을 마련을 한 것에 의의를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에 반대하느냐라고 하면요. Sie behaupten, dass es keinen Bedarf für eine neue Startbahn gäbe. 네. Sie Wir behaupten, behaupten, dass dass es es keinen keinen Bedarf Bedarf für für eine eine neue neue Stadtbahn Startbahn gäbe. gäbe. 그들은 주장한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말한다. 그런 뜻이 돼서 간접화법이 와서 저희가 간접화법에는 뭘 쓰냐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오늘 말을 하면 굴절어라고 하는 인도 유럽어는 명사와 동사의 꼬다리들이 굴절되기 때문에 굴절어라고 한댔죠. 인도 유럽어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굴절의 요소들이 명사는 저희가 수없이 많이 봤던 것처럼 성과 수와 격에 따라서 변하는데 이것들 중에 뭐 격은 뭐 불어나 영어에서 사라지거나 성은 또 영어에서 사라지거나 그렇게 했지만 그 흔적들을 이해를 하면은 심지어 영어나 그런 언어들도 더 깊게 이해하는 게 가능하다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독일어는 저희가 이미 말을 했듯이 성은 남성, 여성, 중성, 수는 단수, 복수, 격은 1, 2, 3, 4격이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끝나기 전이니까 보면은 원래 인도 유럽어에서 뭐 산스크리트어 같은 걸 기준으로 하면요 성은 남성, 여성, 중성으로 돼 있고 그렇죠? 수는 단수, 복수, 쌍수 뭐 말레이시아어나 그쪽은 세수가 있다라는 말도 들었고요. 그리고 격은 보통 순서대로 하면 주격 그리고 목적어로 쓰는 대격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더라? 그 다음으로는 도구로 쓰는 모모를 갖고서 국격. 그 다음으로는 이제 누구에게 간접 목적어에 해당하는 역격. 그 다음에는 모모로부터 이탈하는 에서 탈격. 모모로부터 그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이 탈격 다음이 그 다음에 누구의 의해서 소유하는 속격.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서 장소에 해당하는 척격, 그 다음이 누구야라고 부를 때 쓰는 호격, 요것들이 산스크리트어에는 있고 여기에서 한두 개 더 있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라버랑 비교해도 산스크리트어가 이 모든 것들의 거의 원본 형태가 다 있기 때문에 보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동사의 변화는 거의 모든 언어에서 보는 인칭, 서법, 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겠죠. 그래서 인칭은 거의 대부분이 1, 2, 3인칭 단수, 복수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서법이라고 하면은 독일어 기준으로는 저희가 지금 배우는 직설법과 지금 하고 있는 접속법, 그죠? 그리고 명령법, 부정법, 요거 외에도 이제 뭐 다른 언어들은 뭐 희구법 등등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근데 요건 뭐 그 정도만 보고 그래서 접속법이 있는데 접속법도 당연히 명령법도 원래 1, 2, 3인칭 과거 현재 다 변화하는 거랬죠. 근데 명령법은 이제 그 현재 몇몇 인칭들만 남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른 언어들을 배울 때 그냥 명령문이다 그 정도로만 이제 보지만 법의 개념 하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했고 접속법도 독일어에서 지금 접속법 일식이 나와서 이걸 봤는데 원래는 독일어도 접속법이 과거, 현재, 미래, 완료, 비완료로 또 이제 시간에 따라서 다 나눠지는데 걔네들이 그냥 용법화가 됨으로써 접속법에 그 현재 완료 비완료와 미래 완료 비완료를 묶어서 접속법 일식이라고 해서 주된 기능이 간접화법으로 쓰고 접속법 과거의 완료 비완료와 미래 시제가 werden 동사의 현재형을 썼는데 그거를 이제 그냥 werden 동사의 과거형 접속법에다가 부정법을 써서 일종의 과거속 미래의 완료 비완료 걔네들을 접속법 이식이라고 해서 오늘 이제 배울 그 만일에 대한 조건과 결과절에 쓰는 게 접속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외에 뭐 이제 뭐 이것저것이 섞여서 뭐 불어나 그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르콩디시오넬 그 한국어로는 잘못되게 배워서 조건법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절대 법은 아니고요. 시제가 키메이라로 합쳐져서 하나의 독특한 시제가 이제 뭐 만일에 대한 결과절을 나타내는 언어들도 있지만 그거는 그 정도의 이제 오히려 이후에 새로 생겨난 어떤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간 기본적인 이 틀 안에는 포함되지 않고 그래서 서법이 있고 태라고 해서 그 보이스에 대한 말로 바로 원래 가장 기본이 능동태와 중동태 혹은 반사태의 대립이라고 했었죠. 이거 히라버도 마찬가지고 산스크리트어도 그렇고 원래 태를 말을 할 땐 이렇게 두 개를 나눕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어 같은 경우는 능동태 동사가 있고 그 뭐냐 수륙 양용태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모호태 혹은 뭐 이중태라고 해서 능동태로도 쓰이고 반사태로도 쓰이는 동사 그렇게 두 개로 나누고 이거 외의 곳에서 이 반사태의 어떤 그 어미 변화를 그대로 갖고 와서 파생된 게 히라보도 마찬가지고 수동태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은 우리는 태로 보지만 이 수동태도 원래는 태에서부터 나누지 않는 것들이 좀 더 일반적이기도 했었다. 물론 라틴어나 이런 걸 보면 조금씩 디테일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제일 좀 원형에 가까운 언어들을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라고 하면 바로 시제와 시상으로 나눠져서 또 그 안에서 그래서 시제라고 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시상이라고 하면은 바로 그 완료와 비완료가 나온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배우는 산스크리트 수업에서도 언어학 한다는 여자애가 이제 하고 있는 게 딱 이 시제와 시상으로 석사 논문 쓰고 있다고 되게 뿌듯해하고 있는데 그만큼 요거 하나만 갖고 다른 언어들하고 봐도 사실은 볼 것들이 되게 많고 당연히 석사 논문 주제로는 그것도 너무 양이 넓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다른 언어들을 알고 보면은 좀 더 언어학을 할 때도 뭐 도움이 되긴 하는데 여간 그렇습니다. 요런 것들이 굴절어에서 인도 유럽어였다. 근데 지금 방금 말을 한 것처럼 독일어에선 접속법 일식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딴 것들도 있지만 접속법 전체가 좀 더 주관적인 거에 쓰지만 간접화법에 쓰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현재 완료와 현재 비완료 그리고 미래 완료와 미래 비완료를 접속법 일식으로 쓰고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접속법 이식이 이제 만일에 대한 조건절과 결과절 그러니까 조건 문장이라고 할까요? 뭐 조건 문장과 결과 문장 뭘로 말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쓰는 게 과거 완료와 과거 비완료 혹은 그 바로 돼야 된 동사의 과거를 접속법으로 쓰면 이제 오늘 배울 게 그 위에된 동사 플러스 이제 그 완료라고 하는 거는 그 뭐야 부정법의 완료 형태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과 비완료 이렇게 하는 게 접속법 이식에 쓴다 라는 게 독일어 위에는 이제 좀 더 전반적인 인도 유럽어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은 이 밑에는 이렇게 나눠진다. 물론 뭐 라틴어나 이런 걸 좀 배워보신 분들은 시제에서 과연 아오리스트나 이런 것들을 어디로 놓아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그 개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요 전체에서 그
요거를 골격으로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인도 유럽어들이 뭐가 사라져서 뭐 예를 들면 영어에 뭐 자주 나오는 would like 할 때 그 would에 대한 용법이 보통 will에 대한 과거형인데 과거가 아니고 영어 좀 하는 어디 유튜브 문법러들 보면 그거는 과거가 아니고 모드입니다. 막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모드라는 게 바로 이 would로 나오는 것들이 지금 요거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접속법 이식이나 이런 법이 없기 때문에 그걸 대신해서 쓸 수도 있고 과거 시절 대신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여기에 되게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니면 뭐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뭐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런 걸 할 때 격이란 개념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은 훨씬 더 텍스트를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그 기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왔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여기 sie behaupten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길 말하길 간접화법이 온 거죠. Das es gibt 하면 뭐뭐가 있다는데 es 블라블라블라 gäbe 오면은 바로 접속법 일식으로 접속법 일식이든 이식은 뒤에는 est, en, et, n 그렇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불규칙 동사까지도 변화형이 다 똑같이 변하기 때문에 앞에 어간은 한 번만 변하고 그 뒤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알기가 쉽죠. 그래서 ich gebe, du gibst, er gibt 직설법이 이렇게 변했다면 접속법은 ich gebe, du gebest, er gebe 그렇게 나와서 es gebe 하면 뭐뭐가 있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말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keinen Bedarf 아무런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무엇에 대한 für eine neue Stadtbahn 하면 새로운 활주로에 대한 필요가 전혀 없다고 주장을 한다. 까지가 저희가 배운 개념이고요. 그다음 이어서 또 보면요. Und der Bau nur die Umwelt in der Umgebung des Flughafens zerstören werde. 네, 읽어볼까요? Und Der der Bau Bau nur die Umwelt in der Umgebung des Flughafens zerstören werde. 다 이 여전히 베하upten절의 뒤에가 다 걸린 거죠. 그래서 der Bau. 그래서 그 건설이 그 건설이라고 하니까 이 그가 뭐냐면 이미 앞에 말을 하란 원래는 der Bau eines neue Stadtbahn 요거 전체를 받아준 거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정관사를 썼다라는 건 앞에 있는 개념을 이렇게 다 끌어오기 때문이지 무조건 그로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었지. 그래서 그 새로운 활주로에 대한 건설은 그죠? nur 오직 die Umwelt 그 환경을 zerstören werde 하면은 zerstören will 그 미래 시제를 대신해서 접속법으로 바꾼 거죠. will 대신에 werd로. will이 아니죠. wird 대신에 werd로. 그렇게 해서 미래 비완료 시제를 접속법 일식에서 쓴 거죠. 그래서 파괴할 것이라고만 주장한다. 그렇게 되겠죠. 그 환경은. 근데 어떤 환경이냐? 인데어 umgebung 하면은 어떤 주변의, 뭐의 주변에 이격으로 또 받아준 거죠. des Flughafens. 공항 주변 환경을 파괴할 것이라고만 주장한다. 다른 이득이 없고.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그 환경이라는 게 뭔지를 뒤에서 또 관계대명사절로 받아주고 있네요. 읽어볼까요? Die durch Lärm und Abgase bereits schwer belastet sei. 네. die durch Für Lärm Gasen bereits schwer belastet sei.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수동태 나오죠. 수동태가 이제 요거는 능동태, 중동태, 수동태는 이제 그 인도 유럽어의 개념이었고 독일어에서는 흔히 능동태와 동작 수동태와 상태 수동태로 나눠서 배운다고 했었죠. 근데 이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렸죠. 동작 수동태는 라이브 사진으로 werden 다음에 과거 분사를 쓴다고 했었고요. 상태 수동태는 쌓인 다음에 과거 분사 쓰는 걸로 형태상으로 요 차이만 나고 다 똑같겠죠. 다만 동작 수동태는 저희가 봤던 것처럼 이 중동태나 반사타에서부터 그 맥이 좀 이어진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개념으로
타동사, 동사의 타동성이나 이런 거는 이 태가 무너지고 나서 좀 더 본격화된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물론 그 이전의 것들도 타동사로 볼 수 있고 이런 건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더 문법적인 어떤 형태적인 분류로 나타난 거는 그 뒤에 문제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도 찾으면 뭐 석사 논문 뚝딱이죠. AI에게 물어보면. 여간 그렇게 되는 건데, 여기, 그래, 동작 수동태에서 그래서 독일어는 독특한 게 자동사로도 동작 수동태 나오고 그런 거 맞는데, 지금은 상태 수동태가 나왔죠. 바로 sein 동사의 접속법 일식의 형태로 sei가 나왔는데, 이 벨라스테트 여기에서 그러니까 벨라스테트가 과거분사고 werden 하면은 손상되어진다고 벨라스테트 사인 하면 손상 된다. 뭐 약간 되어진다 된다. 뭐 한국어로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동작 수동태는 그 동작이 담겨서 뭐뭐 어떤 과정까지 담고 상태 수동태는 그냥 하나의 사진으로 한 면을 담는 게 좀 더 그 느낌학적, 관상학적 그 느낌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보통은 동작 수동태를 좀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상태 수동태로 해서 D 바로 이때 D는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로 그 환경이라 하는 것이 벨라스테트사의 부문장으로 여전히 관계대명사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파괴된 환경이다. 파괴된 상태의 환경이다. 그래서 상태 수동태가 된다고 했었죠. 정확히는 얘네들이 수동태라기보다는 수동태의 대체 표현의 형태. 왜냐면 태도 그 자체가 동사가 변화를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자체 변화가 아니고 그 다른 대체 시제를 쓰기 때문에 대체 표현이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뭐 언어학적인 분석의 문제고요. 그래서 무엇에 의해서라고 했을 때 수동태에서 저희가 이게 좀그 뭐뭐에 의해서라고 할 때 바로 가장 기본이 폰 다음에 삼격하면 어떤 행위자에 의해서 무엇 다음에 사격하면 뭐뭐를 통해서 어떤 도구를 통해서 그다음에 by 하면 어떤 장소에서 삼격 뭐 이런 것들을 아니면 with 다음에 삼격하면 뭐뭐를 갖고서 도구로 맞음 당했다 이런 것들 할 때 이런 수동태에 대한 개념들이 또 있는 것들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도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미 레아문트 압가스 공해와 소음으로 많이 그 이제 그 무엇이냐 그 손상된 놈을 완전히 이 새로운 공항이 지어지면 다 파괴할 거라고 말을 한다였고요. 그 다음이어서 보겠습니다. Was sagt die Landesregierung dazu? 네. Was Was sagt sagt die die Landesregierung Landesregierung 아, dazu? 그 지방 정부는 무엇을 다수 그에 있어서 그 지점 한 점이니까요. 수는 한 점에서 만나는 느낌이라고 했었죠. 거기에 그러니까 나가 이 앞에 있는 이러한 사안 요 앞에 전체를 받아준 거겠죠. 그러한 얘네들의 주장에 대해서 지방 정부는 뭐라고 입을 터니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 요새 우리 재명이 아저씨가 대한국민의 그 몇 대 대통령이 되면서 인기가 또 옛날엔 뭐 하면 맨날 보면 뭐 비방만 나오더니 어제는 홍석천 아저씨랑 뭐 화기애애하게 얘기하는 게 갑자기 유튜브에 뜨는데 클릭은 안 해봤습니다. 귀찮아서. 여간 그 한국의 나라가 여러분들 덕분에 다 발전하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 이어서 보죠. In einem Fernsehinterview hat der Bürgermeister von München gesagt, dass ohne eine neue Startbahn die Nachfrage schon in wenigen Jahren die Kapazität des Flughafens übersteigen werde. 네. In In einem einem Fernsehinterview hat der Bürgermeister hat der von Bürgermeister München gesagt, München eine neue dass ohne eine Startbahn neue die Startbahn Nachfrage in Jahren wenigen Kapazität Jahren übersteigen übersteigen werde. 그죠? In einem Fern 길기만 하지 사실 문장은 저희가 본 이것과 좀 더 영어적 개념으로 말한 오형식, 그러너 아니면 독일어식으로 하면 격에 대한 컨비네이션만 보면은 문장이 길어진다고 어려워지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물론 플러스 이런 문법적 분석만이 아니고 실제 그 언어 안에서의 음악적인 리듬이나 호흡을 어디에서 끊는지 그런 것까지도 자기 몸에 익숙해졌을 때 드디어 한 언어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인식을 해서 모국어 화자라고 해도 인식하지 못하던 의도나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해석을 하거나 분석하는 게 가능해지면 보통 그게 이제 텍스트 분석이나 남의 말꼬투리를 잘 잡는 피곤한 사람이 되는 첫 번째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뭐 철학이든 문학이든 뭐 어렵게 말을 하는 분들은 많겠지만 사실은 그걸 좀 더 전문적으로 잘하는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뭐 그 이상의 대단한 게 있었나라고 하면 저는 잘 모르겠으니까 혹시 아는 분들은 더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간 그래서 이 나이는 팬스 인터뷰라고 하면 그 TV 인터뷰에서 어느 한 TV 인터뷰에서 어느 한이라고 해서 제가 부정관사도 원래는 수형용사 1에서부터 발전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규정되지 않은 어떤과 하나의라는 어떤 수량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 했었죠. 어떤 한 TV 인터뷰에서 hat der Bürgermeister gesagt 하면은 그 시장이 말을 했다. 어디에? 뮌헨 시장이 말을 했는데 이것도 간접화법인 거죠. 말을 했다라고 하니까 무엇이라고 말을 했냐면 das 뒤에 그래서 동사가 맨 뒤로 가서 übersteigen werde 미래를 접속법 일식으로 바꾼 거죠. 뛰어넘을 것이라고 말을 했다. 무엇이 뛰어넘느냐? 주어가 시장이 아닌 거죠. das 다음에 뭐가 주어냐라고 하면 여기 die Nachfrage가 있죠. 수요가 뒤에서부터 말한 질문이 수요라는 뜻입니다. 그 나중에 말을 하는 것. 그 수요가 뛰어넘을 것이라고 말을 했다. 무엇을? Die Kapazität. 주 문장은 이거죠. Das die Nachfrage, die Kapazität übersteigen werde. 그 능력을 공항에 따르니까 수용 능력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말을 했다. 무엇의 수용 능력? des Flughafens. 공항의 수용 능력을 die Nachfrage가 그 수요가 공급을 그죠? schon 이미 in wenigen Jahren 몇 년 뒤면은 뛰어넘을 것이라고.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조건절을 대신해서 전치사 구. 저희가 전치사 구나 이런 것도 여러 문장을 대신할 수 있겠죠. 그래서 ohne einen neue Stadtbahn. 새로운 활주로가 지어지지 않을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생략돼서 전치사 구로 바뀐 거죠. 없이는 그 뛰어넘을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해서 여전히 접속법 일식 봤고요. 그 다음 이어서 볼까요? Wer hat denn recht? 네. Wer hat denn recht? 누가 대체 옳은 거냐? 때는 우리가 소사라고 해서 0번째가 아니고 이렇게 뒤에 오면 말을 좀 더 꼬투리 잡아서 그 뒤로 전개할 때 쓰는 소사라고 했었고요. Recht haben, 뭐 불어로는 avoir raison, 스페인어로는 razón tener 그런 식으로 해서 다 권리를 갖다라는 게 어떤 일리가 있다, 맞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권리나 이성을 갖다라는 게요. 그 이성도 자꾸 저도 근데 데카르트나 그렇게 열심히 읽지 않았는데 약간 다들 어디에서 주워서 이 유튜브 지식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게 어디에 하나 멋있어 보이는 말을 주워서 쓰면 그걸 주워서 쓴 걸 또 끊임없이 주워서 쓰거든요. 그래서 막 뭐 데카르트가 뭐 뭐 동물에겐 감정이 없다 뭐 이런 말들을 막 하면서 뭐 데카르트도 한계가 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정확히는 데카르트가 말을 한 건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읽었던 바로는 데카르트는 그 동물에게 영혼이 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 영혼이라고 하는 거는 고대 그리스어에서부터 보면 신의 일부를 영혼이라고 하고 신의 일부라고 하는 건 바로 이성작용을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에서 이제 동물은 이성적인 사유를 할 수 있는 물론 뭐 그걸 기준으로 따지면 인간 중에 몇 명이 이성적 사유를 정말 하고 있느냐? 우리는 호르몬의 노예가 아닌가? 이런 말들을 하면 뭐 인간도 이성적 사유를 할 뭐 약간의 뭐 가능성을 갖고 있다 정도로 이제 수렴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고 감정이라는 게 없다라는 말은 제가 알기로는 한 적이 없는 걸로 알지만 뭐 얼마 전에도 여가 어디 뭐 되게 뭐 브이로그처럼 하는 양반이 되게 멋있게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데 감정은 원래 이제 그 수동태도 파시브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그 열정 파시온이나 파시브나 다 같이 이제
그 같은 어원에서 와서 어떤 걸 당했을 때 나오는 어떤 그 반작용 같은 개념으로서의 감정이나 그런 걸 없다고 한 적은 아마 없을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AI에게 찾아보십시오. 영화. 갑자기 그게 왜 생각이 났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언어나 그런 것들을 좀 찾다 보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요 이성, 권리, 여기 때문에 왔네요. 그래서 독일어로는 권리를 갖다. 로망서권에서는 이성을 갖다라고 하는 게 누가 옳다, 일리가 있다, 이런 뜻으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 이어서 보죠. Das kann man nicht so einfach beantworten. 네. Das kann man nicht Das so kann man einfach nicht so einfach beantworten. beantworten.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간단히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das의 그러니까 사격 그 대명사로 와서 beantworten에 걸린 거죠. 그다음. Eines ist aber wohl klar, dass eine neue Start- und Landebahn früher oder später gebaut werden muss. 네. Eines Es ist ist aber wohl klar, dass eine eine neue Stadt- und Landebahn früher oder später gebaut werden muss. werden muss. 그죠. eines ist aber wohl klar.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 가지 수대명사로 온 거죠. 중성 대명사로 해서 das 무엇이냐면 eine neue 새로운 Stadt und Landebahn 활주 이륙로가 früher oder später sooner oder later or later 영어랑 똑같죠. 이르든 늦든 그러니까 조만간에 gebaut werden 하면은 바로 동작 수동태가 나온 거죠. gebaut werden. 건설되어짐인데 플러스 화법 보조 동사까지 더 뒤로 빠진 거죠. 이 놈들이 다 부문장이어서 뒤로 빠진 순서대로 뒤에 쌓이는 거죠. gebaut werden muss라고 해서 건설되어짐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그거는 맞다. 하지만 그게 지금 당장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요놈들의 의견이 갈린다라는 게 율리아의 의견인 거죠. 그다음. Aber ob der Bau im Moment so dringend nötig ist, weiß ich nicht. 네, 읽어볼까요? Aber ob der Bau im Moment so dringend nötig ist, weiß ich nicht. 그래서 보통 뭐 독일어가 불어보다 어렵다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을 저는 여러 언어를 다 해본 결과 조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독일어 좀 이게 처음에 격이나 이런 개념을 먼저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처음에 익숙하게 받으려고 안 하면은 좀 어려워 보일 뿐 어마어마하게 쉬운 언어인데 인도 유럽어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매력적인 언어니까 다들 손을 놓지 말고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불어는 오히려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간 그래서 aber 하지만 뭐뭐인지 아닌지는 weiß ich nicht. 그것을 이 절 자체를 사격 목적으로 받아서 weiß ich nicht. 나는 알지 못한다. 무엇을? Der Bau 그 건설이 그 활주로 건설이 im Moment 현재 지금 당장 so dringend 그토록 긴급하게 nötig, 필수 불가적인 것인지 아닌지는 나는 알지 못한다. 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유보적인 관점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볼까요? Du meinst also, dass das Kapazitätsproblem des Flughafens von der Landesregierung übertrieben wird? 네. Du meinst Also, dass die Kapazitätsproblem des Flughafens von der Landesregierung betrieben wird. 그죠? Du meinst also, 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구나. Mein은 거성 거죠. 무엇이라고? Das Kapazitätsproblem. 그 수용 능력에 대한 문제가 무엇에? 공항 수용 능력에 대한 문제가 아까 말한 행위자에 대한 수동태 했을 때 von 다음에 상격승 됐죠. von der Landesregierung. 지방 정부에 의해 übertrieben wird. 얘는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은 여기는 접속법 같은 거 아니고 저희가 그래서 동사나 사실은 이런 걸 연습할 때 그 아까 본 명사의 성수격, 동사의 인칭, 서법태, 시제에 대한 개념을 언제든 자기가 그 좌표값으로서 인지를 해서 다 집어넣어서 그 정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얘는 인칭, 서법태 시간으로 보면 3인칭 단수, 왜냐? 주어가 카파시테이트 포블레니까요. 3인칭 단수에 얘는 드디어 직설법의
동작 수동태의 그 현재 비완료 시제다. 여기까지 정보들을 다 집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에 의해 그것이 과장되어지고 있다고 너는 생각하는 거구나.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드디어 이어서 접속법 이식 요거 살짝 한번 읽어보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죠. Ja, genau. Wenn sie ihn langfristig geplant hätte, 네, 여기까지 읽어볼까요? Ja, genau. genau. Die Wenn sie langfristig geplant hatte. 네. 저희 요거 보고 곧장 가겠습니다. 그 보면은 그 여기 해트까지 보이죠? 여기가 바로 접속법 이식입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은 벤저를 가면은 우리가 벤 다음에 직설법 하면 그냥 지금 당장 뭐뭐일 경우 그럴 때 배웠잖아요. 근데 이렇게 벤 다음에 접속법 이식을 쓰고 그리고 쉼표 그러니까 여기가 조건절입니다. 여기가 조건절이고 그 다음에 결과절로 똑같이 접속법 이식을 쓰면은 이게 바로 만에 하나 불가능에 대한 조건과 결과에 씁니다. 만에 하나 너가 뭐뭐일 경우 then 그 다음에 결과절에 뭐뭐일 텐데 만에 하나 나에게 날개가 있으면 지금 너에게 날아갈 텐데 이딴 거 어릴 때 배웠죠. 그런데 접속법 20이 조건절과 결과절을 위해서 가장 기본으로 쓰는데 약간의 차이가요. 두 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로 1번 바로 when 다음에 접속법 이식의 그 비완료 형태 다음에 그 다음에 접속법 이식의 비완료 형태를 쓸 때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when 다음에 그 접속법 이식의 완료 형태 그 다음에 여기가 접속법 이식의 완료 형태가 있는데 이 완료 형태를 쓸 때는 뭐냐면은 지금이 아닌 과거의 만일이라고 쓰면 되고요. 여기는 지금의 만일이라고 해서 뭔 차이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비완료라는 게 현재 시제에 가까운 거인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날개가 있고 없고 불가능하잖아요. 그럴 때 1번으로 쓰면 내가 혹여나 지금 날개가 있다면 너에게 날아갈 텐데 접속법 이식 지금 나온 게 이식의 완료여서 나온 건데 이건 뭐냐면은 불어나 이런 것도 거의 상통하는데 이미 완료가 된 상태로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이 아니고 그 과거로 돌아가서 다른 선택을 예를 들면 내가 그때 그냥 저게 좋아 보여서 저걸 선택했는데 그 길이 아닌 요 길을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지금 선택이 아니고 과거로 돌아갔을 때 나는 이 A라는 길을 선택해서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 나에게 선택의 기로가 있었을 때 B라는 선택을 했으면 지금은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가 바로 2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괜히 유학 가서 문학 공부하겠다는 헛생각하지 않고 착실하게 기술이나 배웠으면 어땠을까? 뭐 내가 요새 그 과거 회귀 로맨스 환타지 이런 거 웹툰 맨날 나오죠. 내가 그때 애플 주식을 1,000원에 샀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지금 나는 몇 천억의 전원주 할머니가 돼서 그 뭐 하이닉스를 어제 어떤 한국 주식 좋아하는 남자분한테 갑자기 전원주님의 이야기를 들어서 근데 여간 그랬으면 어땠을까? 그게 접속법 이식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야, genau 맞아. wenn sie 그 지방 정부가 인이 뭐냐면 그 건설을 langfristig 오랜 기간을 두고서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 접속법 이식의 완료라는 걸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planen 동사가 계획하다거든요. 사격 지배 동사로. 그런데 이것을 그냥 geplant 핫하면 현재 완료죠. 그런데 직설법을 기준으로 하면 근데 geplant 핫해 하면은 그 과거 완료가 되잖아요. 접속법 1식과 2식은 요체입니다. 접속법 1식은 그러니까 이럴 때 plant 하베가 됐겠죠? 이렇게 하면은 근데 이 접속법 2식의 특징은 그 특히 불규칙 과거일 경우에 이 아오우 강모음일 경우에는 그 위에 umlaut를 쓰면은 그게 접속법이 보입니다. 그래서 접속법엔 umlaut가 많이 와서 접속법 이식의 완료가 바로 geplant
원래 그 직설법의 과거 시제에다가 umlaut를 붙인 게 바로 요게 됩니다. 그래서 geplant hätte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 아니고 과거로 돌아가서 만에 하나 정부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단이 난 이유가 미리 그 설계를 하지 않은 거잖아요. 계획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로 돌아가서 계획을 제대로 했었더라면 지금에 와서 그 다음 이어서 읽어볼까요? 잠시만요. 읽어보죠. Hätte sie genug Zeit gehabt, 네, 읽어볼까요? Hatte sie genug Zeit gehabt, 그럴 경우에 바로 이제 여기가 결과절이 나온 겁니다. 해트시 이것도 원래는 사이트 하벤이라는 게 시간이 있다잖아요. 근데 이걸 사이트 핫 사이트 대문자로 써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핫해 이렇게 오면은 직설법에서의 그 현재 완료와 현재 비완료와 과거 비완료인데 요거를 잠시만요. 사이트 개합 사이트 핫하면 현재 완료가 되는 거죠. 이 하벤 동사를 저걸로 쓰면 그죠? 근데 사이트 요거 하면은 과거 완료가 되는 거죠. 사이트 하트. 근데 요게 접속법으로 바뀌면은 바로 사이트 하베랑 사이트 해태 이렇게 된 게 접속법 이식을 위해서 이렇게 이식의 그 완료 형태가 요거인 거죠. 요건 접속법 1식의 완료 형태면 얘는 접속법 2식의 완료, 비완료 시제는 아직 안 본 거죠. 게플란트 헤트랑 마찬가지죠. 하벤 동사를 완료 시제로 써서 그러면은 hätte sie gehabt 하면은 과거에 그런 결정을 했었더라면 지금에 와서도 미래가 다른 미래가 와서 갖게 되었을 텐데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걸 불어든 독어든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무조건 이거 대강 애매하게 그냥 그 배우면 항상 나중에 여기에 대한 해석이 갈리게 됩니다. 이거는 많은 경우에 불문학자들도 이 해석을 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뭐뭐일 텐데 요 정도 느낌으로만 둘 다 그냥 나이브하게 나누다 보니까 이 해석이 갈리는데 여기에서부터 온 걸 인지하고 보다 보면 훨씬 더 명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은 시간이 없거든요. 왜냐? 과거에 선택을 안 해서. 근데 과거에 이런 선택을 했으면 지금도 충분한 시간을 가졌을 텐데. 라는 뜻이 되고 뭐 하는 시간을 갖냐? 이거 보죠. 그래서 무슨 시간을 갖냐라고 하면 이거 보죠. Bürger und Umweltschützer zu überzeugen. 네. Bürger und Bürger und Umweltschützer 바로 그 시민들과 환경 보호자들을 뭐 할 시간? 주 유버스 이건 지금 명사를 수식해주기 위한 주 부정사 구조 그 설득할 시간을 충분히 가졌을 텐데 라고 하면서 접속법 이식의 기본 형태를 바꾸고 그러면은 이어서 접속법 이식의 시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 것처럼 어떻게 쓰냐라고 하면 직설법의 과거 기본형이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온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보면 알 겁니다. 읽어볼까요? 한번 여기 sagen 동사부터 읽어보죠. Ich sagte, du sagtest, er sagte, wir sagten, ihr sagtet, sie sagten. Ich sagte, sagte, du du sagtest, sagtest, wir sagten, wir sagten. 요거 보면 직설법하고 동사 시제가 완전히 똑같죠. 왜냐? 규칙 동사여서 그렇습니다. 규칙 동사는 접속법 이식의 과거 시제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바로 그 이가 없으면 잇몸을 또 써줘야 되잖아요. 접속법 일식에서 저번에 배웠던 게 이렇게 일식이 직설법과 형태가 똑같을 경우 접속법 이식을 사용한다고 했었잖아요. 접속법 이식에서는 이식이 직설법의 과거 시제와 똑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바로 그 과거 속 미래라고 아까 말씀드린 would 동사 있죠? 그 werden 동사의 과거 시제가 그 wouldn이 되잖아요. 여기에 바로 umlaut를 쓴 게 접속법 이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과거 속 미래 플러스 이식. 그래서 접속법
왜 그 würden 다음에 요거 동사 원형은 그 부정법은 그 사실상 미래 시제로도 많이 쓰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요걸로 대신 써줄 수 있다. 그래서 접속법에 변화 형태, 이식 변화 형태 모르면 사실 똑같을 때만이 아니어도 다 이걸로 바꿔서 써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태상으로 좀 까리하면은 다 이걸로 바꿔서 써도 됩니다. 왜냐면 이게 과거 형태를 알고 그 과거 형태, 변화 형태까지 좀 모르면은 요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werden 동사는 근데 불규칙으로 would 이렇게 바뀌던 것들이 그래서 umlaut가 있는 거죠. 읽어볼까요? Ich würde, du würdest, er würde, sie würden, wir würden, ihr würdet, sie würden. Ich würde, du würdest, würde, ich würde, wir er würden, würde, wir würden, wir würden, sie würden. 그쵸. 요렇게 하면은 얘는 접속법 일식이나 등등하고 완전히 다른 형태가 나온다. 왜냐면 would는 딴 데서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보고요. 그런데 개인 동사도 이게 그게 형태였으면 그거를 이 접속법 일식이 이렇게 왔으면 그 과거 시제 우리 다 알아서야 되죠. 너는 갔다. Ich ging. 나는 갔다. Du gingst. Er ging. 그렇게 됐었잖아. 거기에 접속법은 항상 에스테 에 요걸로 변하니까 이렇게 변화형이 다른 게 보이겠죠. 하지만 요 놈들은 형태가 똑같죠. 요 놈들은. 그럴 경우에 얘도 view든 다음에 쓰는 걸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 일단 읽어보죠. Ich ginge, du gingest, er ginge, wir gingen, ihr ginget, sie gingen. Ich ginge, wir gingen, gingen, er er ginge, ginge, wir 예, gingen, 예, wir gingen. 그런데 그 직설법과 전혀 다를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이 강모음인 아나 오나 우는 접속법이 직설법에 비해 잘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발음을 더 쉽게 발음하는 걸로 바꾸기 위해서 다 음라우트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얘는 혼동의 영향이 거의 없으니까 이런 애들은 요걸로 쓰는 법들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벤 동사도 읽어볼까요? Ich hätte, du hättest, er hätte, wir hätten, ihr hättet, sie hätten. ich Ich hätte, hätte, hättest, er hätte, wir hätten, sie hätten. 그렇게 하면 가졌다의 그 접속법 형태가 되고요. 사인 동사도 ich war가 나는 뭐뭐였다잖아. war에다가 umlaut 써주면 접속법 이식이 됩니다. 읽어볼까요? Ich wäre, du wärest, er wäre, wir wären, ihr wäret, sie wären. Ich ich wäre, Er wäre, er wäre, wäre, wir wir wären, die wären. 그래서 그럼 접속법 이식의 완료 형태 어떻게 써야 돼? 바로 이 haven과 사인 동사 요것들을 보조 동사로 써서 그 뒤에 원래 동사의 과거분사 쓰면 접속법 이식에 방금 봤던 완료 시제들 되는 거 저희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것들이 실제 용법에 대해서 여기 좀 지저분하게 나눴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용법이 어떻게 나뉘느냐 여기는 지금 좀 이렇게 좀 이상하게 나눴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본 아까 접속법 이식의 비완료 형태는 직근 기준으로 만일에 대한 조건과 결과고요. 그 접속법 이식의 완료 형태는 과거로 돌아가서 다른 선택을 했을 때 지금 나오는 완료와 결과인데 그럼 이 나머지 이런 것들은 그것들 중에 조건절이나 하나 결과절이 생략됐을 때 나오는 거고 지금 요것들을 지금 제가 말을 한 것처럼 접속법 이식의 완료이냐 그 비완료이냐를 기준으로 해서 조건문과 결과문이 다 있는 게 일반 스탠다드 문장이고 그 중에 하나들이 생략된 게 파생되어서 어떤 용법들을 갖고 있는지로 이해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읽어보죠. Wenn ich Flügel hätte, flüge ich zu dir. wenn ich Flügel 이게 예를 들면 나는 진짜 이제 유전자 조작을 해서 아무 때나 다 가질 수 있어. 그러면은 wenn ich Flügel 예를 들면요. Flügel habe. 나 지금 날개 가지면은 사서 구입하면 곧장 너에게 날아갈게 하면 fliege ich zu dir. 요게 그러니까 만일이 아니고 현실 가능한 문장의 그 조건과 결과문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걸 대신해서
불가능을 말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접속법은 일식과 이식으로 나눠서 이식이 과거의 형태를 쓴다고 했었죠. 그럴 경우에 하벤 동사의 과거가 hatte 거기에 umlaut를 써서 wenn ich Flügel hätte. 근데 얘는 비완료 시제인 거죠. 이렇게 하면. 그러면 만에 하나 지금 내가 날개를 가질 수만 있다면 불가능하겠지만 그럴 경우에 날다의 과거 시제가 플로크입니다. 플로크 직설법에서 얘의 umlaut를 쓰면 플루크가 되겠죠. 여기에 이제 접속법 어미를 붙인 거죠. 플루게 이슈디언 이렇게 나온 게 지금 만에 하나 나한테 날개가 있다면 이건 뭐 내가 과거 간다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난 지금 너에게 날아갈 텐데 이게 바로 실현 가능성과 비실제적인 것을 나눠서 조건문과 결과문을 직설법으로 쓸 때랑 접속법으로 쓸 때의 차이입니다. 접속법 이식으로 쓸 때 독일어에서는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조건문도 결과문도 다 접속법 이식으로 씁니다. 이게 아마 로망스어권을 배운 분들은 좀 차이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어서 보죠. 그 다음도 마찬가지야. Eine neue Stadtbahn würde die Umwelt belasten. Eine neue Neue Stadtbahn würde die Umwelt belasten. 이것도 보세요. 그냥 여기는 조건문이 숨어져 있는데 그걸 밝혀야 됩니다. Eine neue Stadtbahn 하면은 wird die Umwelt belasten 하면 우리가 배운 미래 비완료 시제로 새로운 활주로가 환경을 그 손상시킬 것이다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를 대신해서 썼을 경우에 여기가 새로운 활주로가 있는 게 당연해.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직 지어지지 않고 만일에 대한 조건과 결과문으로 봤을 때 이 주어 자체가 조건절을 대신해 주는 거죠. 새로운 활주로가 만에 하나 지어질 경우 그거를 얘가 품고 있는 문장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바로 eine neue Stadtbahn 그죠? 그래서 werden 동사의 과거 시제가 would였는데 거기에다가 umlaut를 쓰면은 이제 과거 속 미래 시제로 해서 würde 똑같이 die Umwelt belasten 이렇게 쓰면은 바로 과거 속 미래라고 해서 접속법 이식으로 만에 하나 새로운 활주로가 지어질 경우 그것은 환경을 파괴할지도 모를 일이다. 이런 식의 둘 다 지금 접속법 이식이 비완료 시제들을 봤잖아요. 근데 밑에가 바로 방금 저희가 봤던 접속법 이식의 완료일 경우는 뜻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그냥 만일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좀 더 디테일하게 봐서 과거에 다른 선택이 기로해서 선택을 했을 때 지금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읽어볼까요? Wenn die Landesregierung den Bau langfristig geplant hätte, hätte sie genug Zeit gehabt, die Bürger und Umweltschützer zu überzeugen. Wenn Wenn die die Landesregierung so langfristig geplant hätte, hätte sie genug Zeit gehabt, Bürger und Umweltschutz überzeugen. überzeugen. 좋습니다. 상태 수동은 아까 이미 말을 했으니까 뭐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지금까지 배운 게 다입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꼬다리들만 조금 배움으로써 요 문법을 마무리를 해볼 텐데 지금 말을 한 것 중에 원래 접속법 이식이 조건절과 결과절을 다 충족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를 생략했으면 문맥상 이해할 수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생략을 했을 때 조건절을 생략해서 결과절만 놓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Könntest du mir helfen? Könntest du 이게 kannst du mir helfen 하면 너 지금 나 도와줄 수 있고 Könntest du mir helfen 하면은 직설법에서 과거 시제로 너 나를 도와줄 수 있었니가 되는 거죠. 근데 요 과거 시제 umlaut를 쓴 게 접속법 이식이랬죠. 그래서 könntest du mir helfen 하면 바로 만일에 대한 결과절을 쓰는 건데 그럼 조건절이 어디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절이 생략된 거죠. 조건절이 생략돼서 만에 하나 너에게 시간이 있다면 너는 나를 도와줄 수 있으려니?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만에 하나를 생략해서 있는데 결국은 사실 사람이 정말 불가능할 때만 만일을 쓰는 게 아니고 요걸 씀으로써 그러니까 would like 같은 용법이 여기에서 온 거죠. 내가 좀 쫄릴 때 상대에게 예의로 너 시간 있는 거 알지만 이렇게 말하면 싫잖아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너가 시간이 있으면 날 도와줄 수 있을까가 일종의 예의에 대한 표현으로서 그 불가능하지도 않은 걸 불가능하게 말을 하면서 이런 파생용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나 그냥 도와줄래? 를 대신해서 좀 더 정중하게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용법이라 그냥 그 파생용법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 이걸 따로따로 다 외우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불어를 배울 때도 영어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인 건데 애초에 기본 틀만 이해를 하면 요거는 충분히 이렇게 따라올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뒤에도 읽어보죠. Ich hätte gern ein Stück Kuchen. Ich hätte gern ein Stück 그러니까 ich habe gern 하면 ich habe gern 나는 기꺼이 무엇을 갖겠다, 갖는다 라고 하면은 나는 케이크 한 조각을 갖겠다인데 그죠? 근데 이걸 대신해서 ich hatte 나는 가졌다 인데 요것을 hat로 바꾸면 만에 하나 내게 선택권이 있다면 요게 생략된 거겠죠. 저는 이걸 가질 텐데 요가 이거 하나 주시면 좋겠어요. 그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걸 대신해서 ich mag 하면 ich mag haben 나는 뭐뭐 갖기를 원한다 화법보조 동사인데 이것을 ich mochte haben 나는 갖기를 원했다가 직설법은 여기에서보다 와서 ich möchte haben이 바로 이 möchte가 우리가 would like라고 그냥 외우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그래서 나온 거죠. 만에 하나 내게 선택권이 있으면 저는 갖기를 원할 텐데요. 여기 이렇게 온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 다음도 이어서 읽어보죠. Der Gast müsste gleich kommen. Der Gast Der ist Gast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Der Gast muss gleich kommen 하면 직설법으로는 걔는 분명 지금 곧장 와야 함이 틀림없다, 확실하다 그런 건데 그걸 대신해서 der Gast musste gleich kommen 하면 왔어야 됐다. 뭐 이 직설법은 그 뜻인데 접속법에선 거기에서 와서 der 만에 하나 나의 추측이 틀리지 않는다면 그런 말이 되겠죠. 지금 좀 와야 할 터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müsste gleich kommen. 그렇게 되겠습니다. 별거 없죠. 소망 유감은 바로 여기 보면 알겠지만 결과절을 생략되고 조건절만 써주면 너가 이러기만 했더라면 이걸 하면 assume이나 소망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겠죠. 읽어볼까요? Wenn ich doch Bürgermeister wäre. Wenn ich doch Bürgermeister wäre. 그럴 때 doch나 누어를 써서 좀 더 감정을 강조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wenn ich Bürgermeister bin 내가 지금 시장이면 나 이런 정책을 펼치겠다. 내가 지금 시장이 될 게 너무 당연해.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내일 이제 시장이면 이런 걸 되겠다. 근데 그거의 과거가 wenn ich Bürger 내가 시장이었을 때 뭐 이런 말을 잘 쓰진 않겠지만 요거의 변화형이 wenn ich Bürger 그죠? Meister wäre 이렇게 하면 접속법 이식이 나오는 거죠. 만에 하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나에게 시장 자리를 준다면 난 이렇게 할 테다. 라고 해서 내가 시장이 안 돼서 그렇지 시장만 됐더라면 하면 소감이나 유감이어서 이 뒤에 결과절이 생략된 걸로 그냥 느낌표로 끝난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 다음도 이어서 읽어볼까요? 여긴 접속법 완료 시제 나왔네. 읽어볼까요? Wenn ich nur Arzt geworden wäre. Wenn ich nur Arzt geworden wäre. 그러니까 이것도 werden 동사의 과거 시제죠. werden 동사는 과거 쓸 때 sein 동사랑 쓰는데 wenn ich Arzt geworden bin 하면은 내가 되었을 때 의사가 되었을 때 이거를 과거로 하면 wenn ich Arzt geworden war 요게 직설법의 과거 완료인데 요거를 wenn ich Arzt geworden wäre 하면 과거 완료여서 얘는 접속법 이식의 완료절이네. 그러면은 지금이 아니고 과거의 선택이 기로였다라는 거 이거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의사라면과 내가 시장이라면
대부분 적당히 배우면 똑같은 뜻처럼 이해를 하는데 한국어로는 그 차이가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은 만에 하나 내가 과거에 가서 안철수 아저씨나 이런 사람들이 그 이상한 대통령을 한다고 그러지 않고 의대에서 그대로 의사가 되었었다면 지금쯤 좀 더 좋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런 말들을 할 때, 그러니까 똑같은 소감이나 유감이어도 일은 그 기준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 웬절 대신해서 주어 동사 도치하면 웬절 대신할 수 있겠죠? 똑같습니다. 읽어볼까요? Hätte ich doch einen Computer. Hätte ich jedoch einen Computer. Eine Computer. 그러니까 이게 wenn ich einen Computer habe. Wenn ich einen Computer hatte. 이게 wenn ich einen Computer hätte. 이렇게 바뀐 거겠죠. 만에 하나 나한테 지금 컴퓨터가 없지만 컴퓨터가 있다면 요거를 when을 빼고 주어 동사 도치하면 똑같이 이렇게 조건절만 남아서 이런 것들이 소감이나 유감을 대신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보고 이게 시간이 좀 애매해서 오늘 이걸 다 끝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문장은 대강 요걸 알면 풀 수 있으니까 저희가 본문을 한번 다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접속법 20.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그죠? 그 다음 이어서 봐보죠. 이어서 보면요. 읽어보겠습니다. Wer ist denn zurzeit der regierende Bürgermeister von München? 네. Wer ist denn zurzeit zurzeit der Bürgermeister von München? 저희 배웠던 분사법 나왔죠. 과거 분사나 현재 분사가 형용사 격변화해서 곧장 명사 수식이 돼서 이런 관계대명사절이나 이런 걸 대신해 주는 게 독일어에 많이 나옵니다. 누가 그러면은 수어 사이트 현재 der Bürgermeister 시장이니 근데 어떤 시장이냐? 해기현데 그냥 하나 더 덧붙여 준 거 해기현이 다스리다 했잖아요. 현재 다스리고 있는 시장이니 무엇을 다스리냐? von München. 뮌헨을 다스리고 있는 시장이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이어서 볼까요? Herr Müller von der CSU. 네. Müller von der CSU. 이 독일도 이 교재가 잘 나왔습니다. 정치나 이런 것도 좀 이해할 수 있게 바로 CSU 당의 헤어 뮬러 씨다. 그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물어보죠. CSU? Ist es eine politische Partei? 네. CSU ist es eine politische Partei? CSU라고 그거는 어떤 정치적 정당이니? 라고 하면은 릴리아가 말을 하죠. Ja, die CSU ist eine christlich-konservative Partei. 네, 읽어볼까요? Ja, Ja, die die CSU CSU ist ist eine eine christlich-konservative Partei. Partei. 맞아. 그 CSU는 하나의 기독 보수 정당이야. 근데 그게 뭐냐면 관계대명사절이 나왔는데요. Die nur in Bayern zu Wahlen antritt. 네. Die nur in 안트리트가 원래 트레텐이 걷다인데 안트레트 하면 어디 안쪽으로 진입하다 들어가다인데 zu Wahlen antreten 하면은 그 Wahlen이 이제 그 선거가 돼서 zu Wahlen antreten 하면 선거에 나간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당은 die 바로 선거에 나가는 정당이에요. 어디에서? nur in Bayern 오직 바이에른 주에서만 그러니까 지방 보수 정당이 된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서 볼까요? Auf der Bundesebene bildet sie im Deutschen Bundestag mit der CDU eine Fraktionsgemeinschaft. Auf der Der Bundeswehr bildet sie im Deutschen Bundestag mit der CDU eine Fraktionsgemeinschaft. 그래서 auf der Bundesebene 그 독일 어떤 그 연방의 에벤이 원래 그 영토 그런 거여서 독일 연방 영역에서는 이게 그 어떤 그 한정을 시켜준 거죠. 그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독일 전체의 경우에서는 빌데트시, 빌드나면 형성시키다, 빌트가 그림, 이미지, 영상 이런 거니까요. 무언가를 만든다시 그 CSU라고 하는 정당은 형성하고 있어. 무엇을?
eine Fraktionsgemeinschaft 하면은 그 분파 연합을, 그러니까 여러 다른 큰 정당과 연합 정당을 만들고 있다. 그 말이 되겠죠. 어디에서 im Deutschen Bundestag 하면 독일 의회에서 분데스탁이 그 독일 그 국회의사당입니다. 독일 국회의사당 안에서 누구와 함께 밑대 체데우가 이 뒤에 보면 옆에 보면 기민련 기동민주연합이라고 해서 더 큰 제일 큰 보수 정당일 겁니다. 제가 선거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고요. 그 다음 이어서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Die CDU ist auch eine christlich-konservative Partei. 네. Die CDU CDU ist ist auch auch eine eine christlich-konservative christlich-konservative Partei. Partei. 좋습니다. 그래서 CDU라고 하는 놈은 제일 어떤 똑같은 기속 보수 정당이다 라고 해서 저희가 48강에서 독일어 전체 문법을 다 봤습니다. 그 문제 여기 안 푼 거 몇 개는 좀 풀어서 저에게 그 찍어서 보내주시면 그걸 또 한 시간 또 쓰긴 제가 이제 한국을 가야 돼서 귀찮아서 충분히 하니까 여기 안 푼 것들 2번, 3번은 풀어서 저에게 그 보내주시면 제가 틀린 거 있으면 따로 지금 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가 그렇고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서 보시면 알 겁니다. 그거는. 이렇게 해서 독일어 문법을 한번 쭉 훑어보면서 독일어만이 아니고 인도 유럽어 전체에 대한 이해를 좀 한번 도모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소감이나 한번 이야기하면서 끝내볼까요? 제가 김소정 씨 소감을 좀 얘기해 볼까요? 그 48강 동안의 수업을 듣고 어땠나요? 근데 이렇게 오래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끝내게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나름 재밌었나요? 아, 그럼요. 그래요? 재밌었어요. 대바나가리 꼭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대바나가리 저희 있지 현장 참여자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십니다. 박지우 씨 어땠나요? 안 끝날 것 같았는데 갑자기 끝이 찾아온 느낌이라 당황스럽고 그리고 정말 프랑스 연애 못하는 Z세대 남자 같은 말투로 말하고 좋습니다. 그렇죠. 박지우 씨. 프랑스어가 더 쉽네라고 쉽네 생각했는데 네. 독일어가 더 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독일어가 독- 어마어마하게 쉽습니다. 그렇죠. 박지우 씨는 저한테 뭐 제가 다 먹여 살리죠. 뭐 불어도 독일어도 다 가르쳐주고 뭐 인생 설계자 아니겠습니까?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자기 길을 개척하시기 바라고. 신보혜 씨는 어떻습니까? 그 히라버도 그렇고 독일어는 읽을 때뭐 불어나 영어에 비해서 좀 하나하나 그 계산하면서 그 가르쳐 주신 대로 뭐 태가 뭐고 성수격 뭐고 이거 하나하나 메모하면서 독해했는데 그런 재미가 조금 딴 데서 못 보던 거라 좀 계속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쵸. 신보혜 씨는 저희 이 옹긴과 드림으로 히라버도 하고 또 제 불어도 배우고 다 돌려막기를 모두에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느낌이 들지만. 그렇죠. 사실은 근데 불어나 이런 언어도 요게 훈련이 돼 있는 상태에서 보면 그걸 똑같이 적용이 다 되거든요. 그러면 불어는 특히 이제 문장이나 호흡이 길어지면서 그냥 대강 느낌학상으로 때려서 읽는 경우가 많은데 영어도 그렇고 그 언어들도 훨씬 정교하게 이해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장진 씨도 좀 소감이나 얘기해 줄까요? 뭐, 책을 끝냈지만, 이제 다시 다른 텍스트도 좀 더 도전해봐야겠다는 생각 들고. 그쵸. 저희 그 수요 윤독해 오시면 됩니다. 장진 씨 그거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오랜만에 문학책이나 좀 보시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요? 나중에 그거 편집도 좀 하시고요. 여간 그렇게 해서 그 독일어가 제일 큰 장점이 그런 성수격이 있는 언어 중 제일 쉽다. 그러니까 히라버나 여기 다 히라버를 건드리신 분들이 꽤 있는데 히라버나 산스크리트어부터 하면은 그냥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고전 언어부터 공부를 좋아서 시작하는 사람들은 성격이 진짜 이상한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가서도 배우는 에밀리오라는 친구가 29인데 이 친구 라틴어, 히라버로 기본 베이스를 다지고 16살 때부터 고전이 좋아서 산스크리트어를 독학을 하다가 왔다고 하는데 진짜 잘하거든요.
정신이 좀 이상한 건가? 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현대어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뒤에 보면 되게 매력적입니다. 산스크리트어나 히라보도. 그래서 언젠가 언젠가가 아니죠. 그래서 11월 중순부터 저희가 산스크리트어를 하진 않지만, 산스크리트어의 문자 체계인 데바나가리를 이제 한번 그냥 그거는 정말 아무 머리 비우고 그냥 한글 긋는 것처럼 그냥 놀러 오시면 되니까 모두 참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그리고 그걸 참여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게 아무도 없으면 혼자 떠들 수가 없기 때문에 꼭 다 참여를 거기도 이어서 해주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막 그 무료로 그냥 모두에게 열었더니 너무 금방 다 그만두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남아주셔서 이 독일어 수업도 잘 녹음을 애초에 이 옹긴과 드림이라고 해서 애초에 목적이 뭐 돈을 벌자 그런 것보다는 이제 정말로 좀 제가 뭐 말은 아무렇게나 가볍게 하지만 좀 언어적으로 좀 깊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업을 어떤 단체나 그런 거에 속하지 않고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동영상을 하나쯤은 있으면 좋겠다. 그걸 이제 여러 언어를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히라버랑 독일어를 했는데 독일어는 이렇게 끝을 냈고요. 앞으로도 아마 그 데바나가리 한 다음에는 아마 저는 불어나 스페인어 중에 하나를 또 이렇게 녹음을 하려고 하니까요. 그것도 관심이 있으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48강 동안 감사했고요. 그럼 다음에 11월에 꼭 다 빠지지 마시고 데바나가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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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데바나가리 꼭 다 오세요.